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며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친정엄마랑 식육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보통의 자식들은 슬퍼하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셨을 때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빠라는 작자는 정말 오랫동안 엄마와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아빠에게는 오래된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미 그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는데 그 전부터 이미 그 여자와 아빠의 외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꽤 오랫동안 아빠의 외도 때문에 속을 끓이셨었죠. 아빠는 그 여자와 만나오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하실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죠. 엄마는 저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겠다며 버티셨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에게 그냥 이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몹시 무관심하셨거든요. 그런 게 다 너무 큰 상처였죠. 저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신다고 했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아빠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왜 저를 위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빠는 엄마 눈치도 안 보고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딱 마주친 적이 있었죠. 저랑 엄마가 함께 있었고 아빠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도 있었고요. 아빠는 저희 집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가족끼리 마트 같은 데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도 별로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는 그러고 같이 다니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 속도 그런데 엄마 속은 오죽했겠나요. 저는 그 여자한테 가서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마도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울분에 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빠는 제 머리통을 때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 눈이 돌아서 아빠 머리채를 잡았고 순식간에 뒤엉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저 더러운 꼴을 두고 보는 게 결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에 엄마와 둘이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별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손맛이 워낙 좋으셨기에 식당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점점 가게를 확장했고 나중에는 꽤 규모가 큰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죠.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남편 복은 없는데 돈 복이랑 자식 복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실 정도로요. 저도 엄마 닮아서 요리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터라 조리학과를 졸업했고 그 후에는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도 어차피 나중에 이 가게는 저한테 물려줄 거기 때문에 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엄마의 식당은 규모가 나름 있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기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친구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씩씩하고 당차 보이는 성격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성격도 좀 괄괄한 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가 세 보인다, 할 말 다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제 성격을 좋아해 줄 남자가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웬걸 저희 남편은 자기한테 없는 부분이라 더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차분한 편인데요. 본인 말로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편이기도 하다더군요. 반대는 반대와 끌린다고 남편과 제 성격이 많이 달랐기에 저희는 서로 더 끌렸던 것 같고 또 그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일을 했어요.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과 남편의 남동생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잘 해오다가 결혼도 약속을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시댁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집도 형편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렇게 양가 집안이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어머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제가 이혼 가정인 것도 엄마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연애할 때도 남편에게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만 어머님은 교양과 우아함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양과 우아함이라는 게 철저히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따른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체면, 거칠애 같은 것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죠. 저희의 결혼 반대 이유도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식당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남들에게 말하기 좀 부끄럽다 이거였죠.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동서되는 사람이 첼로 전공을 했었습니다. 말은 프리랜서 첼리스트라고 하지만 따로 연주하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 기준에서는 첼리스트 며느리는 좋으셨던 겁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인다고요. 반면 식당에서 일하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게다가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좀 억척스럽고 삶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것 같아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겠나요? 너무하신다 싶었고 헤어질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고 또 적극적으로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시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죠. 저희 엄마는 숙이고 들어갈 것도 없건만 딸 자식 잘 봐주셔라며 시부모님께 값비싼 예단을 잔뜩 챙겨 보내셨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니 제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의 걱정처럼 막상 결혼해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머님과 동서는 결이 잘 맞고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반면 저는 좀 겉돌았죠. 어머님은 동서랑은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는데 시댁 와서도 어머님은 동서만 챙기고 동서랑만 주로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저도 같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친한 두 사람 사이에 껴있다는 느낌과 제가 늘 겉돈다는 느낌은 있었죠. 그런 거에 초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면 씁쓸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몹시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하는 건 다 좋다, 멋지다, 최고다 라는 표현도 잘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고 결혼 생활이 행복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어머님의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은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번씩은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물을 사와도 제 선물은 늘 시큰둥해 하시고 동서 선물은 몹시 반기셨어요. 세련됐다, 고급스럽다, 내 취향을 참 잘한다 등등 다양한 칭찬을 하셨고 제 선물은 마지못해 고맙다 한마디 하시고 잘 열어보지도 않으셨죠. 저도 초반에는 나름 노력하고 어머님 눈에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서를 따라해 보려고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 선물을 두고 동서에게 졸부 같다, 품질은 별론데 비싸게만 사왔을 것 같다, 보는 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뒷담하신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어머님은 나를 별로 좋게 봐주실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저도 어머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에게는 딱 기본 도리 정도만 했고 당연히 어머님과 제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도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보자고 하니까 힘들다, 맞춰드리기 어렵다, 차라리 형님이 부럽다 라고 푸념을 하기에 아,
어머님께 사랑받는 동서도 마냥 편한 건 아니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동서만 좋아하고 예뻐하시고 저는 썩 안 좋아하시는 그 상태를 말이죠. 그 후 저는 살면서 딸 둘을 낳았는데 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첫째 며느리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건지 역시나 어머님은 시큰둥하셨습니다. 동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님은 역시 우리 둘째밖에 없다며 엄청 기뻐하시고 용돈에 선물도 두둑하게 주셨었죠.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을 했기에 남편도 그런 걸 어머님에게 몇 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은 저에게 마음이 안 가는 걸 어쩌냐고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어쩌겠나요. 저도 어머님에게 마음 안 가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낳고도 대면대면하게 그냥 그런 고부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굳이 어머님과 대단하게 잘 지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부쩍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 무슨 일 있느냐 물어도 아니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툭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기에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바람이 나신 것 같아. 바람? 난데없이 시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요즘 회사에서도 의심스러운 통화를 자꾸 하시고 근무 도중에도 어딜 가시더라고. 어머니한테 저번에는 출장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신 거야. 내가 다 알잖아. 같이 일하니까. 아버지가 출장 가는지 안 가는지. 분명 출장 아닌데 어머니한텐 그렇게 말하셨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미행을 해봤거든. 미행? 그런데 정말 여자가 있더라고. 미치겠다 정말. 어머니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건지. 남편이 고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던 겁니다. 자식으로서 마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버님께 말씀드려봐. 그래야겠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만두실 것 같아. 너무 민망해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은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아버님은 민망해하시기는커녕 내 일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민망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남편과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만 봐도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알아본 그 여자는 나이도 꽤 어린 편이었어요.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였죠. 아버님하고는 20살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아빠뻘인 아버님과 본격적인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그 여자도. 남편은 아버님이 그 여자한테 여간 빠진 게 아니라며 걱정이 심했고 아버님은 설득이 안 되니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말고 내가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뻘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니 보통의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맏며느리기도 하니까 단호히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진영수 씨 큰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따로 좀 보자고 했죠. 그 여자는 자기를 굳이 왜 보냐고 했고 저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집에 찾아간다고도 했습니다. 집 주소도 이미 안다고요.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느냐 물어보니 그 여자는 저희 아버님한테 다 얘기할 거네 어쩌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하시면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냥 나랑 얘기를 하는 게 낫다. 따로 만나자고 했죠. 어쨌든 그 여자는 약속한 자리에 똥 씹은 표정으로 나왔고 저는 아버님의 상간녀를 첫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저보다 6, 7살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고 평범해 보여서 더욱 놀랐어요. 그 여자는 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성격은 한가닥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 상간녀 주제에 잘못한 것도 없다는 듯 굴더라고요. 할 얘기가 뭐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랑 헤어지세요. 제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듯 상간녀는 픽 웃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헤어지라고요. 오빠 며느리라고요? 저희 아버님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가 보더라고요. 오빠도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뭔데 나서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모르세요. 아시기 전에 끝내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그쪽 어머님이 알면 뭐 난리라도 나요? 끽해야 이혼하지 않겠어요? 이혼하는 건 나도 바라는 거고. 하면서 빈정거리는데 슬슬 스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빠 옆에 있던 그 얄미운 상간녀도 겹쳐 보이고요. 좋게 좋게 말해주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반말로 얘기했죠. 뭘 원하는데? 돈? 우리 아버님이 회사 운영한다니까 돈 좀 많아 보여? 꿈깨. 그 회사 지분 반이 어머님 거야. 네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아버님 그렇게 대단하게 돈 많지도 않으셔. 그 말에 그 여자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때가 반말인데? 그럼 반말하지 말고 쌍욕해줄까? 나보다 나이 많아 보여서 그래도 존댓말 해줬더니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 안 가? 아버님이랑 좋은 말 할 때 끝내라고. 그쪽 가족들한테도 다 알려줄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알려. 누가 무섭대? 어머님한테도 알릴까? 그 머리카락 반절은 날아가 봐야 정신 차릴래? 웃기고 있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고작 이딴 소리 하려고 바쁜 사람 불러내고 있어? 오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끝내. 나이도 젊은데 왜 그따위로 사냐? 아빠 버린 유부남 옆에 달라붙어서 그러고 살고 싶니? 돈이 좋으면 일을 해서 정직하게 벌어. 말 조심해. 나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고 내가 네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양 큰 소리치고 그렇게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이없고 열받긴 했지만 제 역할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막말로 저희 남편이랑 놀아난 여자도 아니고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겠나요. 게다가 대화 몇 마디 해보니 말이 통할 인간도 아니고 아주 거머리 마냥 아버님께 붙을 작정이더라고요. 저는 저런 여자랑 놀아나고 있는 아버님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저희 아빠가 생각나 속이 답답하기도 했죠. 그 후 아버님은 그 상간녀에게 얘기를 전해 들으신 건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건 자기 일이니 제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아시기라도 하면요. 아, 어쨌든 이건 내 일인데 네가 왜 나서서 그 사람을 만나? 무슨 권리로?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예요. 성우 씨가 걱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뭔 걱정? 나중에 너네 받을 재산 줄어들까 봐 걱정이냐? 아버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만해라. 긴 말 필요 없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주제넘는 행동하지 마라. 알았냐?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다고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도 더 이상은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자식으로서 이걸 어떻게 냅두냐지만 자식이 말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고 오히려 저한테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저도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신경 끄기로 했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혼자서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좀 있으면 아버님이 알아서 정신 차리지 않겠느냐고 당신도 이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만나다가 그만두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 만류에도 그 여자 아버님을 틈틈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버님한테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아버님은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셨죠. 게다가 아버님은 어머님과의 이혼에 관한 뜻도 어느 정도 내비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님이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으셨어요.
아버님을 설득해도 안 되고 그 여자도 막무가내이고 어머님에게 알리는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할 도리는 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때부턴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일로 남편과 아버님 사이는 소원해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아버님에 대한 실망이 꽤 컸고요. 우리 아빠도 바람피는 걸로 우리 엄마 속을 꽤나 썩혔는데 이제 아버님까지 그런다고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가게 반찬이 맛있다고 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둔 거 좀 싸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게로 한번 오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바쁘게 점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한 가족이 앉았거든요. 친정 부모님으로 보이는 부모님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였죠. 점심때는 꽤 바빠서 홀서빙 하는 일도 제가 돕는데 가만 보니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낯이 익은 겁니다. 누군가 했더니 전에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아버님의 상간녀였습니다. 너무 놀랐죠. 게다가 그 여자 품에 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 더 놀랐어요. 그럼 저 아이가 아버님의 아이라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죠. 엄마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간녀가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 식당을 온 것 같은데 그럼 저 여자의 부모님도 애 아빠가 누군지 다 알면서도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딸이 20살 많은 유부남의 애를 낳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 보살펴주고 같이 다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저희 식당에 오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저에게 주문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그 여자에게 그랬죠. 저기요.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제가 누군지 생각이 난 듯 살짝 놀라더라고요. 저 기억나죠? 그런데요? 별로 좋은 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죠? 여기 제 식당이거든요. 저는 그쪽한테 식사를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는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 저희 식당에서 이 뻔뻔한 여자에게 식사를 주는 건 싫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도 당황하고 그 부모도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식당 온 손님을 이렇게 내쫓는다고요? 네, 저희 엄마가 이 식당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나가주세요. 세상에! 그런데 그 여자는 오히려 미소를 띠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자. 식당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하네. 그러더니 야, 너 근데 조심해. 나중에 나한테 시어머니 소리 해야 될 수도 있어. 너 나한테 이따위로 군 거 오빠한테 다 얘기할 거고. 너랑 너네 남편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알았어? 라는데 그 순간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어디 저따위 소리를 하나 싶기도 했고 지가 뭔데 저한테 시어머니가 될 거니 많이 개소리를 하나요. 아버님 재산 별로 관심도 없고 제 알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의 아나무인 태도에 제 눈이 확 돌았던 거죠. 저는 그 여자 팔을 확 낚아채고 끌고 갔습니다. 그 여자는 노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미쳤어?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해. 나도 어머님한테 말해서 너 상간소송 걸라고 할 거니까. 어디서 20살 많은 유부남하고 놀아난 상간녀 주제에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네가 뭔데? 뭐? 아버님한테 이른다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 재산? 너나 관심 있겠지. 좋게 좋게 말로 해주니까 못 알아쳐먹냐? 네가 아버님이랑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는데 내 식당에서는 더러우니까 꺼지라고. 제가 남들 다 듣든 말든 상간녀 소리에 대며 뭐라고 하니까 그 여자도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 부모라는 사람도 쫓아와서는 저한테 대먹지가 못했다. 식당 좀 잘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느냐 소리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주방에서 쫓아나오셨죠. 저희 딸 얘기 틀렸어요?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버젓이 애까지 낳는 그런 상간녀한테 밥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그 잘난 딸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뭐라고요? 나 참... 부모라는 인간들이 잘한다. 딸이 그러고 살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뭔데?
그렇게 실랑이가 일어났고 저희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가족들을 가게 밖으로 몰아냈죠. 그 상간녀와 부모는 문 앞에서 저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어쩌라고? 네가 아들을 낳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외방자식 잘 키우고 살아.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소금까지 들고 와 뿌리셨고 그렇게 그 집 식구들을 쫓아냈습니다. 참 뻔뻔하더라고요. 어디서 저한테 시어머니 소리 할 거라느니 개소리를 하나요. 제가 아버님하고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미쳤다고 지한테 시어머니 소리를 하겠나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식사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는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네가 예전에 아빠 생각나서 저것들이 더 꼴보기 싫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님 하는 행동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다고 했던 동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날 동서가 왜 안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일이 있어서 못 온 게 아니라 저희 식당까지 왔다가 저랑 그 상간녀랑 싸우고 난리 난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곧바로 어머님한테까지 전하기까지 한 겁니다. 저는 동서가 어머님께 얘기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저를 호출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네 동서한테 얘기 들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고? 아, 동서가 그날 못 온다고 했는데 와서 봤나 보네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만 해도 어머님이 결국 아버님의 외도를 알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셨죠. 네가 너무 심하게 난리를 쳐서 둘째가 그 근처에 못 가겠더래. 무서워서. 뭘 무서워요. 제가 뭘 어쨌다고. 너도 참 너다. 아니 너네 식당이 작은 데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은데 거기서 그 난리를 피면 어떡해.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하던지. 아휴,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 이 동네 좁아서 네가 우리 집 며느리인 것도 아름아름 다 하는데 교양머리 없이 그런 난리를 왜 피우냔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놀아난 여자를 제가 그렇게 쫓아냈으면 어머님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제가 한 행동이 과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럼 그 여자가 저희 가게에 와 있던지 말던지 식사 대접하란 말이세요? 그건 아니지만 따로 얘기를 좋게 하면 되잖아. 왜 거기서 난리를 피워? 난리를 좀 피면 어때서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휴, 이것 봐라. 너랑 나랑 참 안 맞다. 남들 보는 눈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그 여자 엄마가 애도 안고 있었다며? 네가 뭐 애를 낳던지 말던지 알 바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네. 근데 아들이라니? 어머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아들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바람을 펴서 외방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이냐고 물으시니까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싶었죠. 네, 아들이라던데. 그런데 어머님 입에선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어쩌겠니. 네가 속상하긴 해도 어쨌든 성우자식 아니야. 웬만하면 그 애도 네가 품어주는 쪽으로. 저는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세요? 뭘 무슨 말이야. 내 말 너무 서운하게만 듣지 말고 어찌됐든 성우자식 아니니. 네가 성우랑 이혼할 게 아니면 그 애도 네가 품어야지 어떡하니. 성우 씨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어머니? 얘는 갑자기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나. 성우가 바람나서 그 여자가 애까지 낳았다며. 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어머님에게 잘못 전해도 한참 잘못 전한 거였어요. 동서는 멀리서 그 상황만 보고 아버님 상간녀가 아니라 저희 남편의 상간녀랑 제가 싸움이 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외방자식도 품으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였죠. 게다가 설령 잘못 알고 계신다 해도 바람난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저한테 네가 참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고는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대놓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그 애를 왜 품어요? 그 애 성우 씨 자식 아니에요. 아버님 자식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은 5초 넘게 빤히 보시더라고요. 뭐라고? 그 여자 아버님이랑 놀아난 여자라고요. 그 애도 아버님 애고요. 아버님 그 여자랑 그렇게 놀아놨고 저랑 성우 씨가 아버님 설득하고 그 여자 만나서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가 기어코 애까지 낳았고 아버님은 아직도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 계신 거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앞으로 자기를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를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그렇게 싸운 겁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가 성우 씨랑 바람난 여잔 줄 아셨어요? 제 말뜻을 한 어머님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그 여자가 너네 아버님이랑 바람이 난 여자라고? 그리고 애까지 낳아? 네. 너는 그 사실을 왜 이제 말해? 성우 씨가 저희 선에서 해결하자고 했고요. 그 후로 아버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던데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은 그 말에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셨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당장 오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도 잔뜩 얼굴이 굳어 있으셨죠. 결국 남편이 왔고 어머님은 저한테 들은 얘기가 맞느냐 물어보셨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맞다고 했고 어머님은 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무 말 못했죠. 남편 딴에는 어머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 했던 건데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으시다가 대뜸 저에게 그 여자 집 주소랑 연락처 다 아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다고 했고 일단 저희 보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연락처랑 주소 문자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몹시 심각해 보이셨기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일단 돌아가라고 하시니 저희도 자리를 떴어요. 그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아주 대판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누가 얘기를 했느냐고 했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은 저를 몹시 괘씸해 하셨지만 저는 별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셨음에도 아버님은 그 여자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어머님은 한마디로 꼭지가 도셨죠. 저한테 연락 와서 그 여자네 집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셨기에 제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을 태우고 그 여자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어머님은 문 열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는 문을 안 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고상한 어머님이 문을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열 때까지 소란 피워볼 때니 좋은 말 할 때 열라고요. 그 여자는 끝까지 안 열고 아버님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쫓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는데 어머님은 초인종 누르면서 문 안 열면 불질러 버린다고 좋은 말 할 때 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 때문에 결국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싸대기 때리고 가만 안 있는다고 고함 지르시고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봤네요. 그토록 고상과 우아를 찾으시던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누구라도 해코지할 것 같은 얼굴이셨거든요. 아버님은 또 괜히 저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 모시고 오냐고 불똥이 튀었고 어머님은 네 상간녀 보호한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구냐고 또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어머님과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문 근처 계단에서 잠복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 때까지요. 그렇게 한참 기다린 끝에 마침 그 여자 친정엄마가 재활용을 들고 문을 열었고 저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문을 잡았어요. 어머님도 계단에 숨어 있다가 쫓아가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 상간녀를 직접 마주한 어머님은 그 여자 머리채부터 잡았고 그 친정엄마도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 안고 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상간녀는 못 도망가고 어머님한테 붙잡혀서 머리 다 뜯겼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힘이 세고 우악스러운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그 상간녀 머리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에 숨은 친정엄마가 연락했는지 또다시 아버님이 오셨고 어머님을 뜯어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악지르면서 아버님 보는 앞에서 그 여자네 집 다 때려 부셨습니다. 어머님도 완전 광분한 상태셨죠. 저는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쓰러지실까봐 겨우 챙겨서 그 집을 벗어났고 그 여자는 머리 뜯겨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고 있었습니다. 뜯긴 머리가 한 움큼이고 어머님 손톱에도 그 여자 머리카락이 끼어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를 갈며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후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이혼 요구를 하셨나 본데 어머님은 내가 미쳤느냐, 누구 좋으라고 이 나이에 이혼해 주느냐 하셨대요. 아버님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머님은 절대 이혼해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에도 그냥 외방자식으로 두고 절대 호적 넣지 못하게 하고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지분 반은 어머님께 맡고 애초에 어머님 친정에서 아버님에게 회사도 차려주신 거래요. 그래서 아버님도 재산이 걸려있으니 함부로 뭘 못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했고 아버님은 한동안 집도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어쩌든 어머님은 절대 이혼은 없다고 했고 저 없이도 한번 그 여자네 집 찾아가서 소란 피우고 여기 상간녀 사는 곳이라고 소리 지르고 하셨다더군요. 하여튼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어머님 아버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이는 몹시 악화되었지만 어머님은 어찌됐든 절대 이혼해줄 생각은 없다고 버티셨죠. 초반에 저희 남편이 바람핀 줄 알았을 때 외방 자식도 품고 살라느니 그런 소리 하신 것 때문에 저도 어머님에게 상당히 빈정이 많이 상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피해자인 게 맞기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나중에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이혼 안 할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그때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속이 제일 말이 아닐 테니 저도 괜찮다고 했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여전히 이혼 없이 사시고 어머님은 주구장창 그 여자와 아버님에게 상간소송도 거십니다. 그 여자도 아버님한테 이혼하라고 닥달을 많이 하나 본데 어머님이 절대 이혼해줄 생각은 없기에 그냥 그렇게 첩으로 남게 되었죠. 그 여자와 아버님 사이에 아들까지 있어서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저희 남편을 회사 대표로 올리게 되면 그때는 아버님은 국물도 없을 거라고 벼르고 계세요. 저한테 그렇게 교양 있게 말로 하라고 하시던 어머님이지만 결국 어머님 본인 일이 되니 누구보다 무서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어머님 속이 제일 힘들 테니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는 어머님과 저도 그럭저럭은 잘 지내고 있고요. 뻔뻔한 그 상간년의 집에 가서 뒤집어 엎으신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가족들한테 몹쓸 짓 하고 계시다는 걸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